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궁금한 뉴스 5궁금. 오늘의 첫 번째 궁금은요. 전청조 남현희 씨 사건입니다.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장가희 기자, 저 어제 오전에 남현희 씨가 이제 경찰에 출석한 모습 저희가 잠깐 봤었는데 13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9시 49분에 들어가서요. 남현희 씨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나왔는데요. 남현희 씨가 조사 끝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전청조 씨 휴대전화랑 노트북 경찰에 제출하셨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와 사기 행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조사에서는 전청조 씨 또 남현희 씨를 고소했던 학부모까지 자리하는 이 3자 대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경찰은 남현희 씨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남현희 씨 계속 공무부답인데 박지훈 변호사님, 예. 이 대질신문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대질신문.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할 때 얼굴을 대놓고 신문하는 걸 대질신문합니다. 질문할 때는 한쪽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딴 사람한테 하고 둘이가 봤을 때는 거짓말하기 어렵다. 또 그리고 수사기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 같다, 이 사람이 진실 같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게 대질신문인데요. 자, 어제 진행된 거는 사실 첫 번째 한 거는 남현희 씨 조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남현희 씨 중요한 얘기들을, 하여튼 질문들을 좀 했던 것 같고 오후 2시부터 그때부터 한 오후 6시 30분까지 한 4시간 정도 대질신문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고소인 측, 부부 이제 투자 사기 당했던 고소인 측 주장은 남현희 씨가 알았다, 공모했을 것이다 이 주장이거든요. 네. 그 전청조 씨도 알았다, 공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현희 씨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공모를 했느냐, 또 이 투자 사실을 알았냐, 이 부분을 아마 3명한테 아마 다 질문을 하고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사관이 좀 파악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표정까지 봅니까? 표정을 봤을 때 이제 3명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 구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진술은 계속 평행선을 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좀 더 논리적이고 누가 좀 더 진실된지 그런 것들을 수사관이 또 경찰관이 파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질신문 관련해서요. 저희 전청조 법률 대리인이 전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현희 씨가 그 범행에 공모했는지까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남현희 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 그 전청조 씨의 단독 범행 부분은 분리가 돼가지고 송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이고 남현희 씨와의 공모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청조와 남현희 씨 여기에 더해서 펜싱학원 학부모까지 3자 대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네. 11억 사기 피해 당했다는 그렇죠. 그분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어제 대질에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면 뭐가 볼 수 지금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변호인께서 얘기를 좀 했는데 공모 부분입니다. 인식과 공모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청조 명의의 재산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남현희 씨한테 손해배상이라든지 그걸 하는 방법이 이제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남현희가 공모를 했거나 인식했거나 최소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전청조 입장을 보면 전청조는 본인의 형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감경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남현희하고 공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현희 씨는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져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이 진행이 됐고 다만 대질하는 과정에서 지금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저녁 이후로는 대질을 좀 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확인이 안 되면 그 진술을 토대로 진술조서 작성하고요. 그걸 토대로 뭐 검찰에 송치하거나 뭐 최후에는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대질 조사를 다 못 맞추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추후에 일정을 다시 잡고 시작하나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진술이 엇갈리는데 진술이 뭔가 합치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엇갈려서 좀 더 확인해야 된다면 한 번 더 불러서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4시간 정도 했다 그러고요. 주된 쟁점은 이전에 이 사기 사실을 알았냐, 전청조의 어떤 상황을 알았냐, 이 11억 투자 사기죠. 이 부분 알았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은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대질 신문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글쎄요, 추가 대질 신문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몰라, 본인이 또 원해야 됩니다. 남현희 씨가 뭐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조사로 사실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남현희 씨가 원하면 더 할 수 있는 네. 여진이 있다. 근데 일단 어제 대질할 때 남현희 씨가 전청조한테 굉장히 열받았다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종종 봐요. 있습니다. 어제 이제 동석자 얘기를 따르게 되면은 대질 조사할 때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하는데 아마 남현희 씨가 전청조한테 뭘 바라고 냉랭하게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싸움이 날거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수사관이 순서를 정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 수사할 때는 본인 안 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해요. 싸우거나 다투면은 폭행죄를 입건할 수도 있고 예. 욕하면 모욕죄가 되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하고 그 대질 조사는 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수사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현희 씨가 상업부터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전청조는 알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묻고 지금 전청조가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면은 남현희 씨가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내용을 하면서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 잘해줬어요. 수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말 진술을 들으면서 상대편이 답변한 표정, 태도, 또 거짓말하면 말이 떨리잖아요. 네. 그런 표정 내용을 가로를 쳐가지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현희 씨가 대답하는데 말이 떨린다. 지금 전청조가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이상하다. 눈을 찡그린다. 네. 막 머리를 만진다.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면 조사할 때는 그런 표정까지 뭐 적는 거고 대면 수사 하더라도 우기면 방법이 없지만 네. 우리가 보통 조사할 때 증거 자료를 내놓거든요. 내면서 물어보면 표정이 싹 변해요. 이런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질조사는 필요한데 지금 이번 대질조사는 완벽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또 다시 소환해가지고 대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문가들의 생생한 이 대질신문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장가희 기자, 오늘 저희가 또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청조 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이 피해자 2명이 엊그제 고소장을 냈는데요. 프레스룸이 이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을 통해서 단독 입수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신이 파라다이스 혼외자 겸 뉴욕의 CEO라고 소개했다.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하도 투자하라고 권유해서 4천만 원을 전청조의 엄마 계좌로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요. 작년 11월에 돈 준다고 했는데 미루고 12월경에 자살로 위장해서 전청조가 자살 사기극을 벌이고 1월부터는 남현희 씨를 만나서 명품 선물 공세를 하고 괌이나 스페인 다니면서 이 사랑에 빠져서 피해자 돈을 남현희에게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도 거의 비슷하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보면 재벌 3세 모임에서 하는 좋은 투자가 있다고 해서 전 재산 2천만 원, 그다음에 대출받은 돈 5천만 원을 역시 전청조 엄마 계좌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12월에 전청조 씨가 자살한 걸로 위장해서 진짜 나는 전청조가 죽은 줄 알았는데 1월에 보니까 남현희 씨 만나서 모든 사기친 돈 펑펑 썼고 남현희 씨에게 명품을 선물해댔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전청조가 자살 사기극까지 벌였다는 건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고요. 일단 박지훈 변호사님. 예. 일단은 남현희 씨는 본인도 몰랐다,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고소장을 보면요, 남현희 씨도 이제 전청조가 재벌 3세임을 마님을 이미 좀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고소장은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인들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측성 내용도 있을 거고요. 아직 이거는 이제 입증하거나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청조보다는 남현희가 공범이 돼야지만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은 몇 가지는 있죠. 만약 공범이라면 그런 사진 촬영을 했겠느냐라고 두 번째. 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좀 본인의 또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해결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사나 수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현희 씨는 일단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부인하는 건 맞는데
뭔가 아직까지도 남현희 씨 측한테도 맞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관 기자, 앞으로 이제 관련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전청조 씨 내일 검찰에 넘겨지는데요. 이 송파경찰서가 내일 아침 전청조 씨 구속 송치할 예정이고요. 오늘 송파경찰서에 연락을 했는데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추가 대질 조사 아직 정해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현희 씨가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청조식 변호인 주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선 이것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이 세컨드폰 하니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남현희 씨가 지난 25일에 전청조 씨의 주상복합에서 나올 때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현희 씨가 실수로 전청조 씨 명의의 세컨드폰과 노트북을 갖고 나왔다라고 그랬죠? 말했습니다. 이 세컨드폰은 전청조 씨 건데 전청조 씨 거는 11월 6일에 오후 6시경에 남현희 씨가 제출을 했고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핸드폰 얘기는요. 네. 남현희 씨 핸드폰입니다. 남현희 씨도 핸드폰이 2개라고 합니다. 전청조 씨 변호인에 따르면. 그런데 이거 제출한다 해놓고 안 했다는 게 전청조 씨 변호인의 주장이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시죠. 한 가지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오늘 남현희 씨께서 진술하시면서 그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폰을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전청조 씨가 많이 건드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이제 증거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자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전청조 씨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지 그게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2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 팀장님, 이 남현희 씨 본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요. 다음 수사 때 그러면 어떤 자료를 저희가 경찰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나온 자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남현희 씨가 사실은 제출한다고 했다가 제출 안 했으면은 이미 제출이거든요. 이미 제출인데 안 하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면 경찰에서 제출 안 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전 씨 변호인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남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남 씨가 자고 있을 때 전 씨가 휴대폰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거기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핑계를 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전 씨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남 씨가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반응은 이제 믿지 못하겠다. 전 씨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그러니까 공모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좀 자료에 의한 것이지 진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이후에 끝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남 씨가 아팠기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았다 해요. 예, 그래서 이게 10일 날 송치돼야 되죠. 경찰에서는 10일 이상 구속을 못 시키니까 송치를 하는데 먼저 분리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청조를 먼저 송치를 해버려요. 구속 송치를 하고 남현희 씨 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가 입증되면은 기소행위로 송치할 거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기소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기자, 저희가 뭐 이 두 사람 관련해서 의혹들 매일매일 전달해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청조의 성별이 매일 바뀌고 있다는 내용, 좀 황당한 내용 전해드리는데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번엔 여자로 사기쳤습니다. 또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전청조 씨가 이번에는 임신했다고 속여서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좀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채팅앱에서 알게 된 남성 A씨와 남양주시에서 만나고 한 달 뒤에 내가 승마 선수인데 너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어. 위약금을 내야 돼. 라고 속여서 7,300만 원 가로챘다고 합니다. 박주인 변호사님, 네. 이 전청조가 임신 사기 범행 당시에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재판 결과에 따라 이거 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뭐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집행유예도 부활될 수도 있고 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또 똑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거든요. 사기 범죄예요. 뭐 임신 얘기라든지 임신했기 때문에 너 돈 달라라고 뭐 하여튼 남녀 구별 없이 뭐 어쨌든 돈을 얻을 수 있는 돈을 편취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 택한 것 같고 아마 이거 말고도 사기 전과라든지 또 현재 사기 범행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범죄가 지금 많은 고소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배 팀장님, 뭐 전청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인물인지 뭐
분석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일어난 일, 또 발생한 새로 들어온 소식 보면요. 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전청조는 사기범입니다. 사기 전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하면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 기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그다음에 기망하고 이런 거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얼굴은 순진하게 보이지만은 저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시커먼 그림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수사관 입장에서 내용을 알 거예요. 어쨌든 전청조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 언론 표현도 잘하는 좀 지능적인 사기범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가 기자,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뒤에 사건 뒷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전청조가 남현희 씨한테 뭐 임신을 믿게끔 한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내용 나왔다고 했잖아요. 계속 한번 답변 주시죠. 연예 기자 이진우 씨 유튜브에 따르면 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홀리고 또 숙주로 삼기 위해서 한 여러 정황이 있다면서 뭐 손편지, 케이크, 또 선물로 한 이 프로포즈 등 정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편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현이가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궁금하네. 이렇게 쓰거나 또 케이크를 선물하는데요. 이 케이크에는 블랙젤리 맘, 임신 축하해, 블랙젤리 파파가 이런 글귀까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 블랙젤리가 아기의 태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청조 씨가 고환 이식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전청조 씨와 임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전청조 씨도 계속 태명을 짓고 아기 신발을 선물하고 하면서 이 남현희 씨를 임신을 했다는 식으로 좀 가스라이팅 한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는 정황인 거죠. 네, 박지훈 변호사님. 예. 자, 임신 가능성이 0, 제로인데 뭐 태명까지 지어주고 뭐 축하까지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요. 참 좀 일반인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스라이팅이 이제 당하는 경우는 다른 곳하고 연락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람하고만 주입받는 경우, 폐쇄된 경우 이런 경우 가스라이팅이 가능한데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다시피 많은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고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럴 수 있나 싶은데 또 증거들을 봤을 때 편지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또 정확하게 믿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어쩌면 좀 사실 이게 범죄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 이 부분이 남현희 씨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거짓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예. 그리고 장가 기자, 전청조를 직접 인터뷰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제작 촬영비화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게 좀 관심을 가는 포인트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전청조 씨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슴을 갑자기 확 드러내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깜짝 텐데요. 놀랐습니다. 네, 당시 이 모습을 촬영한 PD가 한 일화가 있는데요. 전청조 씨가 항상 거짓말을 일삼았는데 유일하게 거짓말 안 한 게 이 가슴 절제술인 것 같다라고 이 PD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전청조 씨가 이 취재를 하려면 밤에 오라 그래서 밤에 갔더니 또 가면 또 안 나오고 만날까 말까 한 상황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청조 씨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자신이 불리하면 전화를 받는 척을 하고 또 담배를 피러 가고 화장실을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일관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저 사진 보고서 일부 팬들은 이제 가수 비가 떠오른다, 이 춤 뭐 이런 거 떠오른다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김은배 팀장님, 본인이 불리할 때는요, 전청조가 뭐 전화를 받거나 담배 피우고 뭐 화장실 다녔는데 화장실도 또 남자 화장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긴 한데요. 사실 사기범들이 자기가 불리할 때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담배를 피면서 다음 작전을 구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상대편한테 어떻게 거짓말할 것인가를 정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벌기 싸움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일 경우에는 가슴을 들어 보여줬다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일 경우에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확실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인 것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시간 벌기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수법이라든가 성향을 전청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청조가 유일하게 지킨 말이 이 가슴 절제술 갖고 이제 확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통을 까면서. 이 제작진의 이야기 다 들어봤을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작진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제작진도 만나보면은 그 전청조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 범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뭐 인터뷰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아까 보여다시피 뭐 사실인 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작진 만난 분들도 전청조가 사실은 회피하고 기만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남현희 씨가요, 이 대한체육회 이사로도 일단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한체육회도 남현희 씨 결과 조사를 주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사기 혐의는 좀 차치를 하더라도 남현희 씨가 운영 중인 이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엄중한 잣대를 좀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체육회에서는 남현희 씨 학원이 물론 사설 학원이긴 한데 체육회나 펜싱협회 이사인 남현희 씨가 협회에 지도자로 등록한 뒤에 차린 학원이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근무하던 코치가 뭐 여중 여고생을 뭐 성폭행하고 뭐 성추행하는 이런 의혹을 알고도 만약에 남현희 씨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계를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방금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남현희 씨 학원에서 이 성범죄가 있었을 당시에 이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나름대로 계속 행동을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의심되는 행동이 저한테는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부분에 성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머님들이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 애도 이렇다가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세게 나갔을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못 데리고 있어요.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전 못 써요. 저는 내쳐야 되는데 1, 2년 하고 나고 안 되는 근데 과정에서 목소리에도 저는 귀를 기울였고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가 발견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이 제이 코치란 분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인데 남현희 씨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제이 코치를 좀 두둔하는 내용이에요. 장가 기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학부모 얘기도 듣고 학생 얘기도 듣지만 이 코치 얘기도 자신은 좀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살짝 좀 코치를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좀 부적절했다 아니면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준 변호사님, 예. 이런 상황인데 남현희 씨가 아직 이제 대한체육회하고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좀 전에 얘기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사실상 이게 명예직에 가깝긴 하지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좀 기관 명예를 좀 실추시켰다라고 하면은 해임하곤 하거든요. 일단은 뭐 정관상에 보면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법 행위를 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윤리센터를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 되고 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이제 사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거는 뭐 전청조 얘기보다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제이 코치의 어떤 성범죄 부분, 성 부분 또 극단적 선택 부분 그 책임자가 그것을 어떻게 감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사임을 안 한다면 결국은 해임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 그거에 좀 집중하느라 뭐 본인이 여기에 뭐 사임을 하겠다 뭐 이런 신경을 좀 못 쓰는 것 여력을 같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예. 예.